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대학생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들 한 번씩은 꿈꿔봤을 수도 있는 로망인데 이게 친구 누나들이다 보니 뭔가 마음이 불편하네요. 저에게는 고딩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놈이 있습니다. 친구는 막둥이로 집안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았어요. 이 친구랑은 각자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나서도 집이 근처라 굉장히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친구한테는 누나 2명이 있어요. 지금 첫째 누나는 30살, 둘째 누나는 28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항상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저희를 대했어요. 가끔씩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놀리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몸매도 좋고 이쁜 누나들이 잘 챙겨주니까 부럽다고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됐겠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놈은 통금 시간이 있다며 매번 12시 넘기기 전에 집에 가고는 했습니다. 누나들이 12시 전에 안 들어오면 난리를 친다면서 항상 집에 들어갔어요. 자주 본 거는 아니지만 봤을 때 둘 다 좀 특이하기는 했습니다. 친구는 항상 얘기했어요. 진짜 별종들이라고. 자기 누나들이지만 정말 또라이들 같다고 맨날 누나들 욕을 했습니다. 맨날 누나들 그늘에 갇혀있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친구놈도 누나들이 귀찮고 그런 거겠죠. 맨날 누나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요즘은 가끔 반항도 하고 그런다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쌍했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누나들 그늘에 갇혀 산다는 게 은근 불쌍하더라고요. 야, 너는 이제 성인인데도 왜 맨날 누나들한테 잡혀 사냐? 성인 됐는데 우리 클럽도 가고 그래야지. 맨날 12시 전에 가는 신데렐라야 뭐야. 말도 마. 통금 시간 넘기잖아? 둘이서 양쪽 귀에 피딱지 앉을 정도로 잔소리를 얼마나 해대는데 너는 그 고통을 몰라. 이제 좀 강하게 나가봐. 너 여자친구도 안 만들 거야? 여자친구 생기면 여행도 다니고 그럴 텐데 통금이 웬 말이야. 아, 몰라. 우리 누나들 보면 나한테 시집 오는 여자도 없을걸? 진짜 상상 초월 또라이들이야.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나왔나 몰라. 얼마나 그렇길래 그래? 하긴 너네 집 놀러 갈 때 가끔씩 너네 누나들 보면 기가 되게 세 보이긴 했어. 장난 아니야. 그리고 나이 먹더니 야한 농담도 아무렇지 않게 대놓고 하는데 진짜 민망해 죽겠다니까. 나는 누나가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다. 궁금하네, 어떨지. 궁금해 하지도 마라. 누나는 없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12시가 되기 전에 친구는 또 떠났습니다.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소개팅도 많이 하고 과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시러 다니고 그랬어요. 살짝 썸 타는 여자도 생겼고요. 친구놈은 매번 12시 전에 들어가니 대학에서도 신데렐라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했습니다. 친구한테 술 마시자고 연락이 왔어요. 오늘 부모님 안 계시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술 먹고 자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술 좀 먹을만 하면 자꾸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감칠맛 난다고 오늘은 끝까지 마셔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놈 좀 위로해주고 이 형님은 썸 탄다고 염장이나 지르고 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배달시켜 먹고 술이나 사오라고 해서 술을 사서 직접 집으로 갔습니다. 왔냐? 누나들은? 어디 가심? 몰라, 또 술 처먹고 들어오겠지. 신경 쓰지 마. 근데 나 자고 가도 됨? 니네 누나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어차피 엄마 아빠 없으면 남자도 데리고 와서 자고 그럼. 제정신이 아니야. 헐, 그건 좀 심했다. 뭐 시킬 거냐? 배고파. 족발 어때? 족발 좋지. 불족발이랑 반반 시키자. 친구놈이랑 축구를 보면서 족발을 엄청 열심히 뜯고 술을 마셨습니다. 한참을 먹고 있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친구 둘째 누나가 왔어요. 동현이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누나 오랜만에 봬요. 자식, 어른 되더니 엄청 남자다워졌네. 헉, 근육 좀 봐. 운동하니? 그냥 헬스 가끔씩요. 우리 승민이도 좀 데리고 운동하러 가. 제발아. 삐쩍 말라서 남자다움이 없어요. 아, 뭐래.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왜? 오랜만에 동현이 봐서 좋아서 그러는데. 뭐 더 먹을래? 더 시켜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것도 양 많아요. 누나도 같이 드실래요? 그럴까? 그럼 먹을 거 하나 더 시켜. 누나가 사줄게. 아, 제발 눈치 좀. 누나가 여길 왜 껴? 동현이 뭐 먹을래? 저는 다 잘 먹어서 누나 먹고 싶은 걸로 드세요. 음, 그럼 치킨이랑 떡볶이 시킬까? 언니는 어디쯤이려나? 큰 누나는 부르지 마라. 큰 누나 오면 정신 사나워. 지금까지 안 들어오는 거 보면 100%술 마시고 있는 거야. 술 취하면 감당 안 돼. 연락하지 마. 알겠어. 누나 씻고 나올 테니까 먹고 있어. 치킨이랑 떡볶이는 누나가 시켰다. 아, 괜히 일찍 들어와서 난리야. 평소에 불금이면 외박하는 인간이. 누나 여전히 이쁘시네. 이쁘긴 무슨. 그런 소리 해주지 마. 진짠 줄 알아. 친구랑 다시 축구 보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둘째 누나는 씻고 나왔어요. 머리도 대충 말리고 나시에 반바지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솔직히 친구 누나라고 하더라도 눈이 계속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 동현이도 있는데 옷 좀 제대로 입고 나오지. 뭐 어때? 내가 옷을 안 입은 것도 아니고. 왜 오바야? 너 사춘기냐? 요즘 왜 이렇게 까칠해? 사춘기는 무슨 누나들이 자꾸 나한테 자유를 안 주니까 이러는 거야. 야, 12시까지 놀면 됐지. 뭔 자유가 더 필요해. 군대 갔다 오면 통금 없애준다니까? 아, 지겨워. 둘이 티격태격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꼭 통과제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한 음식이 또 왔고 누나랑 같이 술 마시면서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한참을 술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첫째 누나도 오더라고요. 뭐야? 왜 나만 빼고 먹고 있냐, 치사하게? 얼른 와, 아직 많이 남았어. 안녕하세요. 동현이 오랜만. 어우, 술 냄새. 얼마나 마시고 왔길래 우리가 술을 먹고 있는데도 술 냄새가 확 나냐? 회식하느라 좀 마셨지. 직장인의 서러움을 네가 알아? 아, 누나 너무 취했다. 누나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자. 나도 더 먹을 거야. 술에 취한 첫째 누나를 친구는 방에 들어가서 눕히고 나왔어요. 아우, 저 진상. 맨날 술을 저렇게 취할 정도로 먹으면서 집 찾아오는 거 보면 신기하다니까. 누나 일이 힘드신가 보다. 술을 마시다 보니 친구도 많이 취한 것 같더라고요. 먹고 죽자더니 그냥 골아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야, 승민아, 들어가서 자. 겨우 이거 먹고 취하냐? 내 동생이지만 너무 남자답지 못해. 저는 끙끙거리며 친구를 방에다 눕혔습니다. 아우, 겁나 무겁네, 진짜. 친구를 데려다 놓고 누나랑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동현이 여자친구는 있고? 아니요, 여자친구는 없고 그냥 썸 타는 정도? 여자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 고딩 때 잠깐 사귀어보고 아직 안 사귀어봤어요. 이제 성인도 됐으니 얼른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여자들도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지? 아, 뭐 여자 남자 다 똑같겠죠. 자신 있습니다. 오, 동현이 남자네. 그럼 얼마나 자신 있는지 한번 봐도 돼? 네? 어떻게 해야 여자가 좋아하는지 누나가 알려줄게. 누나는 저에게 키스를 했어요. 와, 친구 누나랑 키스를 하다니. 머리로는 더 이상 선 넘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생각하면서도 몸은 저도 모르게 어느새 누나의 얼굴을 붙잡고 키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누나는 거실은 혹시나 친구 놈이 나올까 그런지 키스를 하면서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째 누나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누나, 여기는 좀...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왜? 흥분돼? 누나는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미치게 하는 재주가 있더라고요. 다시 누나랑 뜨거운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첫째 누나가 깼어요. 와, 큰일 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니들만 재미 보냐? 나도 깨웠어야지. 아, 오늘은 나 혼자 먹을랬더니 완전 뻗은 줄 알았더니 일어나네.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갑자기 첫째 누나도 저희 사이에 껴서 같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있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 흥분이 되어 누나들이랑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가 부모님 안 계실 때 가끔 누나가 남자 데리고 와서 잘 때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같이 뜨거운 밤을 보내고 그랬더라고요. 친구 말대로 정말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진 누나들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뜨거운 시간을 보낸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해서 평범한 관계를 할 때 내가 만족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던 듯 친구 방으로 와서 다시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누나들은 저를 보며 일어났나며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친구가 안 볼 때면 윙크를 하기도 하고 저를 놀리더군요. 저 이만 가볼게요. 조심히 가, 동현이. 꼭 또 놀러와. 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저는 친구 집에서 나왔습니다. 꼭 또 놀러오라는 누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는데 친구놈 얼굴 보기가 민망해져서 계속 누나들이랑 그래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괜히 친구놈한테 들켰다가는 저를 다시는 안 볼 것 같았거든요. 그냥 누나들이랑 관계를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한 번만 더 해봐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가정을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겨 가정이 무너질까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잦고 의사들한테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면서 회사 생활을 하느라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파트타임으로 짧게 알바를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만난 지인들이랑 일 끝나고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수다를 떨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재미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도 수다를 떨고 있는데 그중 한 언니가 남편이 승진해서 떨어졌다고 속상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능력도 있는 편이고 일도 잘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해서 이번 승진은 나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술 잘 먹고 샤바샤바 잘하는 입사 동기한테 밀려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해하는 언니를 보며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꼭 그걸 알고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면서 뺀질거리면서 샤바샤바만 잘하는 입사 동기랑 위에 상사 욕을 엄청 해주면서 기분을 풀어줬습니다. 수다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데 누가 뒤에서 클락션을 빵 하고 울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낯익은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리 와이프 맞으시네. 아, 이 팀장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는 길인가 봐요. 어째 같은 동네 살면서 얼굴 마주치기는 힘드네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러게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아, 박대리 요즘 많이 바쁠 거예요. 지금 실적 안 좋아서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면서 힘내고 있으니까 많이 좀 챙겨주세요. 이번에도 안 좋으면 박대리 아마 지방으로 발령 날 수도 있거든요. 네? 발령이라뇨? 그게 무슨...
박대리가 걱정할까봐 얘기 안 했나 보네. 이번에 인원 정리하면서 실적 안 좋으면 지방 쪽으로 아예 보내거나 지방 쪽 업무만 많아져서 아마 출장 엄청 다니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박대리가 아무 말 안 해요? 네, 그런 얘기는 없어서 몰랐어요. 박대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확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회사 생활은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모로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밀리는 편이죠. 사람 봐가며 라인을 잘 타야 되는데 그런 걸 박대리가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하며 아는 언니를 위로해주고 왔는데 그게 남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무 얘기를 안 해서 전혀 몰랐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알았지만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팀장님이 잘 좀 봐주세요. 잠깐 타실래요?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오래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팀장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를 마저 나눴습니다. 그래, 내가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박 대리는 굳이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웃사촌 좋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박 대리 하나 못 밀어줄까봐? 저희 남편 잘 좀 봐주세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팀장님 칭찬을 얼마나 하는데요. 박 대리가 나 칭찬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데. 아니에요. 팀장님 멋지고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칭찬 엄청 했어요. 저희 남편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밤낮 없이 요즘 계속 출장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근데 그게 김대리 와이프도 잘 봐달라고 사정을 해서 승진 자리는 하나인데 양쪽에서 그러니 제가 참 난감하네요. 김대리 와이프는 내가 돌싱이니까 외롭다고 한번 뭐 해준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날 그렇게 생각해주니 그쪽을 좀 더 내가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이 나를 이 차에 태우고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원해서였구나 싶었습니다. 김대리 와이프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물러선다고 하면 남편을 더 힘들게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팀장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해드릴게요. 원하시는 거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 참,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 대신에 꼭 정말 약속 꼭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한 입으로 두 말 안 합니다. 내일 1시 우리 집으로 와요. 네, 내일 갈게요. 그래요. 여기 번호 찍어주고 내가 연락할게요.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이 팀장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고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매번 출장 가고 심부름하며 다니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더 많은 짐을 짊어주고 싶지 않았어요. 눈 한 번 딱 감고 하고 끝내자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이 팀장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려 들어갔더니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이 팀장이 보였습니다. 정말 토가 나올 뻔하는 걸 꾹 참았어요. 왔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팀장은 제게 키스를 해왔고 여기저기 탐색을 하듯이 나아갔어요. 그렇게 저는 최악의 하루를 이 팀장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대단하네. 그럼 이제 약속 지켜주시는 거죠? 말했잖아요. 나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고. 근데 한 번으론 좀 아쉬운데. 약속하셨잖아요. 지켜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다시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거나 하면 나도 입장 난처해지기는 마찬가지니까. 오늘 좋았어요. 내가 또 생각나면 연락해요. 저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을 위한답시고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게 잘한 걸까요? 마음이 심란하네요. 어디 얘기하지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적어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나라 산악회 정말 많다. 소규모, 대규모, 중규모, 우후죽순으로 정말 많다. 내가 등산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은 괜찮은 아줌마들 맞냐? 할매들 밖에 없는데 왜 가냐? 나는 27살부터 5년차 등산 다니고 있고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 보니 우리나라 산악회 중에서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산악회더라. 일단 여기서 5년 동안 다니면서 본 결과 스타일 이상하거나 등산복 이상하게 입거나 하면 자동으로 문자 간다.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우리 산대장은 35살이고 몸운동에서 엄청 좋다. 인기도 좋고 관광버스에서 마이크 잡고 매주 하는 말이 자, 이쁜 친구 있다 손?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당일 회비 면제 그리고 인기도에 따라서 10만 원 식사권과 영화표 2장까지 증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회원 모집하듯이 때 되면 물갈이를 한다. 남녀 성비도 여성 비율이 많고 회비 같은 거 정산 내역 깔끔하게 엑셀로 매주 올려준다. 그리고도 맨날 회피가 100에서 150만 원씩 남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다음 주로 이주시킨다. 보통 버스 5대 대절하고 많을 때는 7대 대절해서 전국으로 다니고 이혼녀 불륜 미시 별의별 사람들 다 온다. 그러다 보니 직업도 각양각색이고 동네 산악회처럼 어중이 떠중이는 눈치 보여서 자동으로 안 나오더라. 밥 먹을 때도 시시한 거 안 먹고 내려와서 그 지역 맛집 찾아서 간다. 대부분 한 곳에 못 들어가고 4에서 5팀 우로 나눠서 들어간다. 식대로만 1,000만 원 이상 찍은 적도 있어서 산악회 회장님이 나머지 시원하게 내고 하는 그런 곳이다. 동네 산악회 가면 10만 원도 아까워서 서로 돈 내라고 하고 눈치 게임 진행하는 거 보면 그런 곳은 웬만하면 피해라. 가봐야 할매들 밖에 없고 되도안한 영감들만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니깐. 산악회 고를 때는 산악회 회장이나 이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업체나 돈 잘 버는 사람 있는 곳으로 가라. 미시 누나들 옆에 붙어서 회장님이 쏠 건데 뭐 그러면 회장님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래 실컷 한 먹어봐라 하면서 호탕하게 쏜다. 그래야 좋은 거 많이 먹고 돈 걱정 없이 눈치 안 보고 다닐 수 있다. 남자는 산대장 중심으로 30대가 50% 뭉쳐있고 나머지 40대 30%, 회장 지인들이 50대 10% 비율로 있다. 20대는 현재 3명 정도. 여자는 20대 5에서 10명 사이 30대 60%, 40대 30%, 50대 10%다. 처음 와도 출발할 때 신입 신고할 때 마이크 잡고 네가 뭐하는 인간이고 일은 어떤 거 하고 소개 같은 걸 한다. 인기 제일 좋은 거는 20대들이다. 몸 좋고 얼굴까지 귀엽거나 잘생기면 그냥 몇 년간은 돈 걱정 없이 누나들이 돌아가며 사랑 듬뿍 준다. 보통 20대들은 인맥 넓히거나 영업맨들이 와서 시중을 드는 편이다. 나도 27살 때 처음 가서 아줌마들 있는데 에휴 별로 겠지 하고 갔다가 33살 아줌마한테 첫날에 뿅 갔다. 진짜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다.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산악회 돌아가는 게 보일 거다. 이쁜 아줌마 고정으로 오는 사람이 20명가량 된다. 이거는 물관리 차원에서 회장이 직접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산대장하고 뭐 간부진들과 친한 여자들이라 친하지 않는 이상 들이대는 거는 싸움의 원인이 된다. 고정 빼고 그 고정의 지인들도 괜찮은 여자들 많으니깐 그냥 같이 올라갈 때 뜬금없이 옆에 가서 물 드세요 하고 말 몇 번 하다가 친해지면 뒤에서 손딱대서 밀어주고 하면 뒤에서 올라오던 회원들이 이야 벌써 저만큼 진도 가나 하면서 둘이 엮어주게 만든다. 그리고 신입으로 소개할 때 오늘 처음 왔는데 괜찮다 싶으면 작업할 것도 없어. 자리 앉으려고 할 때 자신있게 내 옆자리 오세요. 하면서 막 손들고 그러면 다른 아줌마랑 사람들이 알아서 밀어준다. 보통 옆자리 앉으면 뭐 그날 하루 만에 썸각이다 대부분. 이혼녀도 자주 오고 하는데 여지껏 다니면서 순수하게 등산 목적으로 오는 여자들 별로 못 봤다. 이혼녀들 가끔 가다 아가씨금 미모의 얼굴을 가진 미시도 온다. 그때는 경쟁이다 크크 산대장부터 시작해서 모여가 형이 찜했다 하면서 양보해라 하고 하이라이트는 등산 마치고 버스 타고 집으로 바로 안 가고 돌고 돌아서 간다. 그때 일명 관광버스 춤이 시작되고 미시들의 열정적인 대시를 받게 된다.
안 그래도 좁아서 미어 터진 곳에서 마구 흔들어 제낀다. 5년 동안 다니면서 배운 거는 1. 먼저 들이대는 미시들 남편 있는 거 확인해라. 2. 고수 미시들은 남편 없다고 대부분 둘러댄다. 3. 집착하지 마라. 산악회 특성상 니랑 하루 놀았다고 그 여자가 니 거 되는 거 아니다. 다음 주에 다른 놈이라 놀더라도 모른 척해라. 4. 밖에서 자주 만나고 하는 거는 자유지만 경험상 자주 만나다 보면 네 인생 꼬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악회에서 느낀 점들이다. 등산을 굳이 나누자면 혼자 또는 지인들끼리 가는 거 그리고 산악회를 통해 가는 거 두 가지 방법이다. 처음엔 혼자 등산을 하다 나중엔 산악회를 통해 산에 가게 되었는데 많은 것이 달라졌다. 첫 번째, 체력 하나만큼은 확실히 좋아진다. 산에 한번 오를 때마다 정상 도달 시간이 5분씩 빨라지더니 나중에는 처음에 절반 시간에 도착하더군요. 우왕 건강해지니 좋긴 한데 쓸데가 없다. 두 번째, 주량도 2배, 3배 늘어난다. 일단 술 마실 기회가 많으니 늘 수밖에 없는데 체력까지 받쳐주니 나중엔 술고래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춘천 사막산을 갈 때의 일인데 가면서 버스 안에서 1차, 산행하면서 2차, 내려와 뒤풀이하면서 3차,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4차, 동네에 도착해서 5차. 세 번째, 썸씽은 어느 산악회에서나 일어난다. 이상한 산악회 아니더라도 남녀가 온종일 붙어서 같이 땀 흘리고 술 마시고 대화하니 정이 안 붙을 수가 없다. 대낮에 텔 들락거리는 인간들 수 없이 많은데 굳이 등산복 입은 사람만 욕하는 것도 웃긴 거다. 노처녀 돌싱은 물론이고 유부녀들도 여차하면 그리 되는 거 많이 봤다. 나이트 가서 그러는 거나 등산 가서 그러는 거나 이렇게 비교하면 등산이 훨씬 더 건전하다. 네 번째, 등산 다니는 여자들은 주로 이런 일을 한다. 노처녀 돌싱의 경우 백조를 제외하고 이름 없는 학원 강사, 과외선생, 마트 계산원, 백화점 판매직, 보험영업 어린이집 선생, 간호조무사, 회사 격리 등이 많다. 딱 느끼기에도 나이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직업군이다. 그래서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 하나 잡아서 살림이나 차렸으면 하는 꿈들이 있다. 그럼 다들 산악회 가입해서 건강해지자. 체력이 국력이다. 나는 결혼 5년 차의 40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아직 나는 아침마다 혈기왕성한 어린 나이 못지않게 천장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껄렌피를 언제든지 아내에게 풀어버리고 싶지만 35살 된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후유증으로 인해 살이 쪄서 내 앞에서 몸을 보여주기 싫어한다. 그냥 조금 찐 정도가 아니라 키가 163인데 70kg도 넘었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다이어트에 늘 실패했고 살 빠지면 관계를 하자. 그때는 꼭 하자. 그러던 게 벌써 2년째. 아내와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하지 않게 되었네요. 처녀적 아내는 내가 보아도 정말로 몸매가 잘 빠져서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꼴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이대곤 했었는데 나도 나름 불만이 컸다. 아내가 일주일간 유럽으로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고 그동안 아이를 봐주기 위해 장모님이 와 계셨다. 장모님은 일찍 결혼해서 나랑은 17살 차이는 50대 후반에 또래 친구들보다는 한참 어려 보이고 곱게 늙은 아줌마였다. 장모님은 10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지내시는데 남자들도 많이 만나고 골프도 자주 치러 다니며 즐기면서 살아서 그런가? 나랑 같이 있으면 동네 아줌마들이 보기 좋다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애인사인 줄 알겠다 할 정도로 꾸밀 줄도 알고 젊게 사시는 분이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평소에 나랑도 가끔 만나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고 친구처럼 아들처럼 아껴주는 분이었다. 아내가 여행 간 첫날 아이를 재우고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장모는 요리 실력은 없어 대부분 배달시켜 먹었고 그날은 장모님이 좋아하는 모둠회를 시켜 데우기만 하면 되는 매운탕과 식사 겸 모처럼 둘이 소주를 한잔했다. 장모님은 사위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실력이 시원찮아 매번 배달 음식만 먹여서 미안하다고 한다. 나는 아이 봐주고 집에 와 있어 주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장모님은 사랑스럽고 나랑 이렇게 술 친구 해주는 게 얼마나 제가 만족하는데 그런 말씀 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장모님은 요즘은 딸과 문제가 없냐며 물어보는데 평소 같았으면 네, 잘 지내죠 라고 말했을 텐데 술도 취하고 불만이 많았던지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출산 이후부터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은 당황해하면서도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분명히 아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출산 후유증으로 살이 쪄서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샤워를 하고 방으로 들어왔다. 장모님은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이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자기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잠이 오지 않는다며 2차로 맥주를 한잔 하자고 해서 캔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그러면서 장모님은 3년 동안 외도는 하지 않았느냐, 술집 같은 데 가지는 않았느냐, 어떻게 참고 살았느냐 물어보기 시작하는데 평소에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주고받고 색드립도 치는 사이라 그런 노골적인 질문들이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까지는 아내가 거부할 때마다 화장실 가서 혼자 해결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대로라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필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장모님은 내 말을 듣더니 심각해 보였는지 생각이 많아 보였다. 새벽이 되었어야 술판이 정리되고 내 방으로 돌아와 누웠다. 그런데 한참 뒤 또 장모님이 방으로 들어와 이번엔 내 침대 오른쪽 편에 앉아 장모님이 내 손을 잡더니 허벅지를 만져댄다. 자세히 보니 장모님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한 잠옷을 입고 있었다. 장모님은 기속말로 속삭이는데 내가 기분 좋게 뽑아줄 테니 바람은 절대 안 돼? 나는 물리치고 싶었지만 장모님이 무안해할까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3년간 사이에 있었던 욕구 불만이 한순간에 토해내듯 한 번에 모든 게 해소된 만큼의 기분이었다. 일이 모두 마무리되고 장모님은 내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꽤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다.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어 가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 남편 동생이랑 십살림을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 추천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아직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복지 부분이 모두 만족스러워서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던 대리님이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연애도 안 하고 있다 보니 남자친구를 만나보라며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대리님이 한창 예쁠 때 연애도 하고 그래야지 일만 하면서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보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도 막상 나가려고 하니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긴장이 됐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상대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첫인상은 외모도 훈훈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깔끔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줍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사람이 참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재미있게 잘 이끌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스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결혼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에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고 상견례 날짜도 조정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은 모임에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저랑 3살 차이 나는 동생은 친구를 불러다가 집에서 치맥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한 다음에는 독립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부모님이 어차피 결혼하면 다들 나가서 살 텐데 뭐하러 벌써부터 나가냐며 월세 낼 돈 모아서 결혼 자금이나 하라고 하셔서 저희는 아직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종종 봤던 동생 친구여서 제가 치맥을 쏠 테니까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이랑 동생 친구는 먼저 치맥을 먹고 있었고 저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누나 왔어? 민준이 와 있었구나. 오랜만이네. 그러게. 종종 놀러 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도 먹고 그랬는데 누나가 바쁜지 통 마주치지 못했네. 야, 우리 누나 연애하느라 바빠. 이제 결혼하시게 된대. 진짜? 누나 결혼해? 응, 그렇게 됐네.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슬슬 해야지. 그렇구나. 축하해. 우리 형도 결혼한다고 상견례 날짜 잡던데. 진짜? 우리도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해. 우리 형도 그때 시간 빼놓으라고 했는데. 신기하네. 민준아, 너네 형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김현준. 설마 우리 형은 아니겠지? 어머, 너네 형이 현준 씨였어요? 여태 올랐네. 대박. 너네 형이랑 우리 누나랑 결혼하는 거야? 나 형이랑 나이 차이 나서 안 친하잖아. 형 대학 가서부터 따로 지냈고. 와, 여자친구 있는지도 몰라서 결혼한다고 상견례 날 잡았다 했을 때도 놀라긴 했는데 누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완전 쇼킹이네.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되냐? 신기하다. 이제 도련님한테 잘 보여야겠네. 와, 너랑 나랑 사돈 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어떻게 그러냐? 그러게. 우리 형이랑 누나랑. 누나가 아깝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동생이 남자친구 동생이라고 하니 되게 신기했습니다. 치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사업을 하겠다며 퇴사를 했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바빠 매번 새벽에 들어오고 쉬는 날 없이 나갔습니다. 나름 신혼인데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니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더 잘해보겠다고 그러는 건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투정을 부려선 안 될 것 같았어요. 매번 혼자 저녁을 먹는 게 안쓰러웠는지 가까이 있는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해서 자주 시댁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휴, 현준이가 바빠서 어떡하니. 한참 신혼인데 갑자기 무언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래도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바쁜 건데 이해해야죠. 고맙다, 세아가. 네가 내조를 잘하니까 현준이도 사업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저녁은 자주 와서 먹고 가네. 감사해요. 어머니, 바쁜 남편 덕에 외롭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도련님이 반찬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모임에서 여행을 가신다고 하셔서 제가 또 혼자 밥 먹을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반찬을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힘드실 텐데요. 우리 엄마가 형수를 엄청 걱정하잖아. 한참 신혼인데 형 바빠서 맨날 혼자 둔다고. 이러다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니냐고 엄청 걱정하던데. 그러게, 현준 씨가 너무 바빠. 요즘 얼굴도 제대로 못 봐. 들어오면 눈만 붙였다가 나간다. 우리 형수 많이 외롭겠다. 내가 오늘 밥 친구, 술 친구 해줘야겠다. 술 사올게. 잠깐 있어. 와, 나 술 안 마신 지도 오래됐네. 저녁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저를 신경 써주는 남편 동생이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 보면서 술을 마셨는데 민준이는 원래 술을 잘 마셨고 저는 평소에 적당히 먹는 편이었는데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 그런지 술이 빨리 오르더라고요. 제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니 괜히 울컥하면서 고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형도 참
나 같으면 평소 같은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일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맨날 빨리 집으로 들어올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냐. 이해는 하는데 점점 힘들고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넓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나 봐. 오늘 민준이 너랑 술 마시면서 있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다. 언제든지 불러. 내가 형 대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술도 같이 마셔줄게. 말이라도 고맙네. 그래도 네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부만의 그런 게 있네요. 어떤 거? 이런 거. 민준이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민준이를 밀어냈어요. 뭐 하는 거야? 형수, 외롭잖아. 내가 채워줄게. 나 같으면 형수 이렇게 외롭게 안 놔둬나. 전부터 누나 좋아했어. 근데 우리 형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 그러면서 다시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지만 오랫동안 외롭기도 했고 술도 마셨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키스 실력에 이성을 잃고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남편 동생, 그리고 내 동생의 친구인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도 술에 너무 취했나 보다. 우리 오늘 일은 서로 없었던 걸로 하자. 난 싫은데 형한테 말할까? 현우한테 말할까? 그럼 난리 날 텐데 괜찮겠어? 왜 그래? 이러지 말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차피 나 내년쯤 캐나다 갈 거야. 언제 한국에 다시 들어올지 몰라. 그때까지 누나 내 여자로 생각할 거야. 가족들 모르게 할게. 알겠지? 내 말대로 안 하면 나는 그냥 다 얘기하고 캐나다로 가면 그만이야. 그 이후로 남편 동생은 저를 애인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고 생각해 주더라고요. 사랑받는 느낌을 줬어요. 남편보다 더 저를 잘해 주었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있을 때도 안 보이는 곳에서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지만 이제는 저도 우리 관계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캐나다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쉬워하는 저를 보며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바쁠 때면 항상 집에 와서 같이 지내고는 했는데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30대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업하기 전 사랑에 빠졌던 여자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안 하는데 계속 서울에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가로 내려와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집 근처에서 운영하시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라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알바에서 용돈이라도 받아 쓰라는 말씀이셨죠. 무슨 야간 편의점 알바냐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성인이 돼서 부모님께 매번 손 벌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야간에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간 알바를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진상도 많은데 술 먹고 취한 진상들은 상대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야간에 편의점 일을 하러 나가신다고 하면 괜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야간에는 무조건 알바를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알바를 했는데 매일 같은 시간대에 와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빵 같은 걸 사서 먹고 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부실하게 먹고 가는 그녀가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도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살도 없는데 매번 삼각김밥 한 개만 먹는 걸 보니 안쓰럽더군요. 어느 날 그녀가 삼각김밥을 먹고 있을 때 저는 도시락이랑 음료를 챙겨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괜찮으시면 가져가서 드세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 폐기해야 하는 도시락인데 먹는 데는 문제 없어요. 매번 삼각김밥 한 개만 드시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새벽까지 일하시는 것 같은데 든든하게 드셔야 버티죠. 그녀의 눈을 보니 제가 괜히 실수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괜한 동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그녀는 살짝 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화제를 돌리려고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에 매번 오시던데 그때 이 일이 끝나시는 건가요? 힘드시죠? 저도 새벽 알바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네. 저 앞 고깃집에서 일해요. 새벽에 일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서 하게 됐고, 오전에도 알바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이 여자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지고 재미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다음 교대 알바가 오고 나서야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너무 붙잡고 있었죠? 아니요. 저도 즐거웠어요. 사람이랑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이제 가볼게요. 그녀는 왜인지 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런 그녀가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지켜주고 싶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가 편의점에 오면 저는 그녀와 함께 폐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어차피 폐기될 거라고 저도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며 같이 먹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분식을 사오거나 커피를 사오곤 했어요. 아무도 없는 야간 편의점이 저희 둘만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편의점이 아닌 밖에서도 따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녀와 저는 쉬는 날을 맞춰 밖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함께 영화도 보고 유명한 집을 찾아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술을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돈 없는 취준생이고 그녀도 돈이 없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술을 사서 그녀의 집에서 마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서로에게 더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취기가 오르고 눈을 마주치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린 듯 우리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다가 그녀와 하나가 되려는 순간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왜 그래요? 나 못한 얘기가 있어. 내 얘기를 듣고 현우 씨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 나를 안아줘. 갑자기 진지하게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 무슨 이야기일지 살짝 겁이 났습니다. 더 깊어지기 전에 말해야 했었는데 현우 씨랑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해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나 실은 이혼한 돌싱이에요. 아이도 있고 전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했어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두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그녀가 혼자 속으로 얼마나 끙끙거렸을지 생각하니 안타까웠어요.
저는 이미 그녀에게 푹 빠져서 그녀가 애딸린 이혼녀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가진 게 없지만 취업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었어요. 정말 철이 없었던 거죠. 상관없어요. 당신 과거가 어떻든 나는 그냥 당신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해요. 그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그녀의 눈에 입을 맞추며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청순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녀는 밤이 되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저를 휘어잡았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매력에 저는 더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제가 있는 편의점으로 왔고 우리는 만날수록 점점 더 대범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라 그녀와 함께 직원용 창고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곤 했어요. 손님이 들어오는 종소리가 들릴 때면 정말 스릴 넘쳤습니다. 그날도 그녀와 함께 창고로 들어가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 아버지, 너 이 자식,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는 그녀를 집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녀는 연신 어떡하냐며 걱정을 했고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정을 다 설명했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너 이러라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 내주면서 보낸 줄 알아? 그리고 애 있는 이혼녀가 가당키나 하냐? 너 정신 안 차릴래? 그럴 거면 당장 서울로 올라가. 아버지, 저 민정이 포기 못해요. 아주 연병을 하네. 너 한마디만 더 하면 이제 너한테 아무런 지원도 안 해줄 거야. 정신 차리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아버지 때문에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녀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인지 그녀가 제 연락을 피하고 받지 않더군요. 한참 연락을 해봤지만 그녀에게서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고 취업해서 자리를 잡은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기도 했고 계속 생각나는 그녀에게 다시 연락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는 게 망설여집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듣고 싶은데 소식조차 알 수 없으니 더 애틋하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후회하기 전에 연락을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제가 연락하는 게 그녀에게는 상처가 될까봐 망설이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치다가 제 인연을 만났네요.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형님들의 강요로 스크린 골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프에 골자도 모르는 저는 안 간다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채도 잡을 줄 몰랐고 아이언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간 형님들의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기를 해야 실력이 는다. 자기도 저처럼 채도 못 잡을 때부터 내기를 해서 실력이 늘었다라며
나 몰라라 하면서 결국 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님들이 몇 번 채를 들어서 해라, 뭐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며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려줘도 잘 못 쳤죠. 쳤다 하면 더블파, 더블파, 양파라면 양파라면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때쯤 장난이겠지 했습니다. 한두 명이 치는 것도 아니고 꼴찌가 다 게임비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봐주거나 하겠지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니 저는 당연히 무조건 꼴찌였고 형님들은 우리가 먼저 나가 있을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내기를 했고 자기들끼리 나갔는데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산을 하며 마음속으로 화가 침이 있는 걸 참았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열받았지만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잔듯 안 잔듯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어제 일로 뭐 삐지거나 짜증나는 거 없지? 라며 물었고 저는 짜증이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잘 지나가고 어제의 치욕을 되갚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골프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라도 있어야 연습도 하고 실력도 늘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골프샵에 갔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네,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나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물어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살 수 있으니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데 어떤 채를 사면 될까요? 처음이시면 이걸로 하시면 좋아요. 장갑 없으시면 장갑도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불편함 없을 거예요. 나중에 실력이 좀 늘면 그때 실력에 맞는 장비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고채를 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 레슨이 뭔가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했습니다. 똑딱이를 수없이 쳤고 있는 영상들은 따라 해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며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혼자서 독학으로 계속하다 보니 느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형님 몇 명이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 저 잘 못 치는데 또 가서 그러려니 하고 야, 이번에는 핸디 줄 테니까 걱정 마. 저번 건 형들이 장난 좀 친 거야. 미안해. 아, 알겠어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했고 처음은 예전처럼 공도 못 맞추는 척 해주고 조금씩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해? 저번에 한번 쳐봐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냐? 아, 핸디 괜히 줬네. 이러다가 지겠는데? 설마요. 형님들이 이기겠죠. 오, 쫄리네. 형님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린 거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18홀을 다 끝냈고 게임비는 형님들이 냈어요.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형님들도 잘 치지는 못했지만 경험들은 있었던 터라 다음에는 다른 데 가자고 했습니다. 야, 다음은 내 머리 올리러 가자. 머리 올리는 게 뭐예요? 머리에 뭘 올려요? 아니, 너 진짜 골프 치러 필드 나가자고. 잔디 밟으러. 아, 제가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 형님들은 다음 달에 날 잡을 테니 가자고 했고
나름 머리 올리러 가는 거라 연습도 많이 하고 필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형님들과 한 팀을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2명은 일이 있어 못 간다고 해서 둘이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랑 조인을 했고 드디어 머리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대는 가슴을 움켜쥐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인이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쳐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한 4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분과 50 가까이 된 아저씨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 첫 티샷을 빵 쳤습니다. 역시나 처음인지라 슬라이스가 나더군요. 40대 아주머니께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호흡하고 한 번 더 쳐봐요. 처음엔 다 그런 거예요 라고 하시며 웃더라고요. 부담은 됐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한번 빵 쳤습니다. 웬걸 정말 잘 맞아서 쭉쭉 뻗어 나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이야 정말 처음 치는 거 맞아요? 정말 잘 치시네요 라며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같이 간 형님 그리고 부부의 조언을 들으며 긴장감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타 한타 신중하게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챙겨온 과일이랑 음료, 차를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커피를 타오신 아주머니가 한 잔 마시라며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드릴 게 없는데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자꾸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쌓아서 나눠 먹어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아니에요. 저희는 끝나고 일정이 있어서 바로 가야 해요. 아, 아쉽네요. 그럼 이따가 그늘집에서 술이나 한 잔 사요. 그늘집이 뭐예요? 아, 그거 9홀 끝나고 잠시 쉬는 곳이야. 거기서 순대며 이것저것 팔거든. 거기서 같이 한잔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얻어먹었잖아. 아, 그래도 될까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리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와 순대를 시켜서 짠짠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걷는 것도 많고 햇볕을 세게 받아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잘 들어가고 안주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어디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친해졌고, 알고 보니 두 분은 돌싱이었고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자주 온다고 다음에 연락해서 같이 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동안이었지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줌마라 하기가 참 뭐할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18홀이 끝날 때까지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박으며 첫 라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나가는 필드라고 힐링도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가면서 스코어 카드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서 기념했고 우리는 아쉬움을 대화방으로 이어가 다음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속결로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하는 터라 매일매일 먹는 주당입니다. 다들 다음 주에 먹기로 약속했고 한잔하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랑 형님이 먼저 가서 술집에서 그녀와 아저씨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자친구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라도 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속이니
저라도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저희 먼저 한잔하고 있죠. 뭐, 그래요. 편하게 먹고 있죠.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올지도 몰라요. 못 오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 한잔하시죠. 다들 술을 잘해서 금방 3병을 비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고, 남자친구분이랑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 1년 정도 됐고,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도 술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아이를 원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다고요. 인공수정이며 시험관도 계속해서 했는데 몸만 상하고 아이는 갖지 못하고 그러다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 남자 사업하는 양반이라 자기 중심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밖에 모르고 그만 정리할까 해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먼저 갔습니다. 둘이 있던 터라 갑자기 분위기는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리드해 줬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3병 정도요.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야, 3병이나 왜 안 오셨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이제 전 남자친구죠. 헤어진 마당에 너랑 뭘 같이 나가냐며 너 혼자 나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괜히 헤어졌다고 얘기하면 불편해할까봐 내가 나이도 많으니 말 편하게 할게요. 서로 편하게 하자. 네. 그럼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말도 놓고 누나, 동생하며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저도 술을 3-4병 정도 마셨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해롱해롱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이 누님은 취하는 건지, 취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집이더라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옆을 보니 그녀가 같이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어제 기억을 떠올리려 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둘이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사귀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고 난 후 남들처럼 커플티도 입고 기념일도 다 챙기고 여기저기 다 놀러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2년을 더 만났고 더 이상 그녀와 이렇게 만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에서 먼저 함께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둘이 제대로 살 집을 얻었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고 그녀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중년들의 만남의 기회도 적고 이상하게 보는 시각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돌싱을 주제로 해야 TV 프로 시청률이 나온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싱글인 중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년들이 소개팅을 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중년들의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을 위한 소개팅에서 많은 남자들은 젊었을 때보다도 더 어리숙하게 행동하고 여자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소극적인 행동으로 여자에게 외면당하고 더욱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개팅을 할 때 누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 표현을 덜하기도 하고 먼저 다가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무래도 먼저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럼 남자는 여자의 행동을 빠르게 눈치채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좋아하는 여자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자는 먼저 다가가거나 표현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눈치챌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신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 쳐다보게 되기도 하고 또 눈이 마주치면 실실 웃게 되기도 하고 뭔가 더 챙겨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개팅에서 중년 여자가 남자에게 보내는 호감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할 때. 소개팅 자리에서 여성이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어필하려는 의도입니다. 지금 소개팅에 나온 남자에게 호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삶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열심히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남자에게 관심이 없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만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꺼내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는 여자분이라면 그 여자분의 얘기를 잘 듣고 공감해주며 자신과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상대방과의 공통점과 공통관심사가 있다면 여자의 호감도는 배로 상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많아질 때 위에서 말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보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업과 취미는 물론이고 혈액형과 MBTI는 어떻게 되는지 서로 질문하며 호감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인상은 호감이 아니었더라도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면 급격히 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질문이 생기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호감은 상승합니다. 이러한 경우 여자가 대화를 주도하며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여자친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 너무 정직하고 세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본인이 질문을 하고서도 그 여자는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센스 있게 간단히 답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자의 질문에 기분이 좋고 흥이 난 나머지 과거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스타일까지 시시콜콜 얘기한다면 오늘로써 이 여성분과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기 많을 것 같다고 말할 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여자가 남자에게 나쁜 남자일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나쁜 사람이라는 말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나쁜 남자라는 말은 인기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남자인데 왜 여자친구가 없냐고 물어보는 것은 호감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좋게 말한다면 남자로서의 매력이 넘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리액션과 아이컨택. 그녀와의 대화 중 남자의 얘기에 호응을 해주고 리액션을 잘해줍니다. 남자의 대화에 집중하며 아이컨택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남자의 작은 유머에도 잘 웃어줍니다. 여자들은 소통에 대한 반응을 높여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표시합니다. 남자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때그때 반응해줄 때 그 반응이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란히 앉는 바 같은 장소라면 남자의 유머에 어깨를 탁탁 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고 남자의 눈과 눈 맞춤하는 것을 잘 보면 남자와의 대화가 즐거운 것인지 계속 더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을 잘 못 먹거나 남길 때. 여성분들 중에는 상대가 마음에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조금씩 먹거나 깨작깨작거리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분이 긴장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막 먹기보다는 조신하게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서 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아니라면 어차피 나온 것. 맛난 음식이라도 먹고 간다는 생각으로 남자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식성이 좋아서 호감도와 상관없이 잘 먹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먹는 여자는 호감도를 구별하기 어렵고 잘 먹지 않는 여자는 좀 더 정확하게 호감도가 구별됩니다. 6번째,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놀 때. 소개팅에서 자연스럽게 술자리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랑 술자리에 같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호감이 간다면 계속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를 같이 즐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신경 쓰지 않고 함께 하려고 한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술에 취한 나머지 여자에게 매너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여자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을 먹지 말고 끝까지 매너를 지킨다면 추후에 더욱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소개팅을 마쳤다면 애프터 신청 후 진짜 여자의 호감도를 알 수 있는 연락이 남았습니다. 7번째, 먼저 연락을 한다.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연락이라는 것. 밀당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썸을 타는 단계에서 쉽게 보이지 않기 위해 밀당을 위한 적당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먼저 연락을 안 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하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남자에게 적지 않은 호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톡이 먼저 온다. 우선 여자분들은 맘에도 없는 남자에게 절대 카톡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만남 이후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선톡이 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잘 들어갔어요. 좋은 밤 되세요. 이런 카톡이 여자분으로부터 와 있다면 호감 70%입니다. 둘째, 답신의 이모티콘이 많다. 실은 남자한테 단순 텍스트도 아닌 센스가 필요한 이모티콘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트 뿅뿅, 우는 표정, 넘버원 등등 다양한 이모티콘도 많다면 그 또한 호감은 최소 80% 이상입니다. 셋째, 자기 스케줄을 알려준다. 마음에 안 드는 남자에게 카톡으로 자기 스케줄을 알려주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1대1로 만나는 사이인데 자기는 내일 뭐라고, 모레는 뭐라고, 주말에는 뭘 하겠다고 말해준다면 거의 호감 확률 90%입니다. 솔직히 카톡으로 여자들의 호감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사회성이 좋고 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관계되어 있거나 스터디, 모임, 업무 등으로 만난 사이라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팅에서 중년, 여자가 남자에게 보내는 호감 신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소개팅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남편은 저의 여고 동창과 바람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셋은 이미 고등학생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같이 장사도 하면서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한 오랜 절친들입니다. 의리로 뭉쳤고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돈도 벌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왔고 세상 무너져도 우리는 형제 이상의 우애를 과시하며 믿고 의지할 거라 믿어왔습니다. 게다가 두 여자 사이에 낀 저의 남편이 그동안 저와 제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항상 우애와 사랑의 경계를 잘 지켜왔기에 우리의 의리와 사랑 모두가 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때때로 감정이 흔들리던 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눈치껏 그런 점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은 결혼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캠핑을 갔을 때 생긴 일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남편과 저는 이미 공인된 커플이었기에 제 친구는 그 점을 무척 배려를 해주려고 자신이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도 데려와서 우리는 쌍쌍 커플로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떼약볕 아래서 즐거이 수영을 했고 햄과 꽁치 같은 것을 넣어서 끓인 찌개를 사이에 두고 맛있게 밥을 먹었고 한밤이 되어 불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계곡물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며 즐거운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어느 날
저의 남친이 식재료를 사러 마을 인근으로 제 친구와 같이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커플인 제가 남친을 따라서 가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옷이 전부 젖어서 그 상태로 이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친구의 남친은 피곤해서 일찍 텐트 안에서 한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제 남친이 물건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고 둘은 별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변덕스런 여름 날씨 탓에 갑자기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사정없이 쏟아졌기에 텐트가 떠내려갈까봐 너무 걱정이 된 한편으로 식재료를 사러 간 저의 남친과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것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비가 왔고 둘은 밤이 한참 깊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으로도 물이 흘러 들어와서 남은 저와 친구의 남친은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밤을 꼬박 새다가 근처의 둥그런 동굴 비슷한 곳으로 돗자리와 침낭을 챙겨 들어가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여보자며 그리로 갔습니다. 밤새 돌아오지 않는 저의 남친과 친구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동굴 안에서 잠이 까무룩하니 들었는데 어느 틈에 새벽에 비가 그친 것 같더군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보며 새벽 공기 속으로 조금씩 걸어갔습니다. 친구와 남친은 아직 오지 않았나 싶었고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조금 걷다 보니 저 멀리서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친과 저의 친구였고 둘은 어깨를 껴안고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흠칫하고는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소리를 내지 않고 그들 곁으로 가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남친은 저의 친구를 달래면서 어깨를 껴안았고 그러다가 둘이서 눈이 마주쳤을 때 굉장히 슬픈 눈빛이 오고 갔습니다. 둘은 약간의 술 기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둘이서 조용히 입을 맞추고는 뭔가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조금 멈칫하더니 여기서는 그러지 말자며 제 남친을 조용히 말렸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슬픈 얼굴로 친구가 제 남친을 한참을 그대로 가만히 껴안고는 조금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이미 깊은 상태에 들어선 지는 한참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저는 눈치껏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애써 부정해왔던 일들이었고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그저 외면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모든 일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자 이미 오래전에 품고 있던 둘을 향한 미심쩍은 마음이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애초에 우리 셋이 서로 알기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봄부터 저는 이미 사태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남친은 제 친구가 먼저 알았던 사람이었고 이후에 제가 끼게 된 것이었거든요. 둘은 아주 다정했고 저는 나름으로 그에게 너무 관심이 가서 셋이서 만나는 날에는 특별히 외모에 공을 들여서 나갔습니다. 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는 넌지시 제게 그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친구의 눈에 어린 묘한 일렁임을 보았지만 별것 아니라고 당시에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친구는 저와 그를 무척이나 연결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둘만 이야기 나눌 시간을 마련해 주느라 때때로 잠깐 볼일을 보고 오겠다며 한두어 시간을 어딘가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기도 했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저와 그는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대의 청소년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 정이 들어서 어느 틈에 이성 친구 사이가 되었고 20살이 되었을 때부터는 성인으로서의 연인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물론 셋이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긴 했지만 남친이 저하고만 어울리는 시간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친구가 우리를 다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여건이었습니다. 셋이서 같이 장사할 때도
친구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제가 결혼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저는 결혼을 했고 우리는 친구와 여전히 동업을 하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집에서 살림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 가게 일은 친구와 남편에게 전적으로 맡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와 남친이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외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약간은 둘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애써 부정하며 그들을 여전히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드러나는 증거들을 보면서 친구가 저를 배신해 버렸다는 것을 점점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을 먼저 좋아한 것은 그 친구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는 덕스럽게도 제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찌된 상황인지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뒤엎고 제 남편을 덜컥 자신이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앞서서 제가 친구를 배신한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친구가 고교 시절에 그를 제게 양보했을 때 저는 친구가 그를 아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지만 그 애가 양보한 것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며 냉큼 그와 사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없이 세월이 흘러서 어쩌다 보니 이렇듯 역전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시간상 차이만 있다 뿐 두 여자가 한 남자를 좋아한 것뿐이고 친구가 제게 양보를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저는 두 사람한테 전부 배신당한 기분이라서 미칠 것 같습니다.